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주식은 말이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주식에 대한 부분, 항상 우리는 주식시장 불변의 법칙 가운데에서 주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가져야 합니다.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3년과 2007년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의 명암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포스코의 월봉 모습입니다. 9만 원대부터 76만 원까지 9배가 올랐습니다. 그죠? 월봉에서 4년 동안 무지개 올랐죠. 그런데 SK텔레콤은 그 같은 2003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물론 SK텔레콤도 13만 원에서 25만 원 근처에 등락을 반복해서 그 주가 변동성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자, 그런데 2003년, 2007년 그렇게 포스코, 조선철강건설, 기계지주, 화학, 정유 할 거 없이 올라가는 그 주도 섹터 내의 포스코가 4년 동안 9만 원에서 76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죠? 포스코의 오른쪽 일봉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죠? 2006년도에 23만 원에서 29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만 원이 넘게 떨어진 거죠. 그죠? 25% 정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참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왜 굳이 이 모습을 보이냐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효성 첨단 소재의 월봉 모습입니다. 11만 원에서 15만 원, 6개월 동안 이 노란색 박스권을 보이다가 급등을 하면서 55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죠? 물론 저희도 13만 원에서 15만 원대에 무진장 매집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효성 첨단 소재도 40만 원이 넘어서 4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이때가 35만 원 오던 때가 5월 12일 대만이 마이너스 8% 급락하던 때, 이런 일봉의 조정, 이 부분을 견뎌내신 분만이 이 커다란 양봉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에서, 그죠?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놀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도 가끔은 싸우게 된다. 그죠? 싸울 때는 뭐예요? 주가 조정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래서 주도 섹터도 뭐예요? 기술적 흐름과 함께 예술적 매매 타이밍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핫 이슈는 말이야. 그죠? 지난 수요일 이후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면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지속을 했죠. 그죠? 거리두기 격상 4단계를 앞두고 양시장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가장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가장 강할 수 있는 섹터, 그 부분 쪽에 매수 비중을 넣고, 그렇지 못한 섹터와 종목 부분은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그게 계좌 관리인 겁니다. 자,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소되고 악재가 노출된 부분, 일본이 무관중 결정 악재 노출, 그리고 우리나라 격상 악재 노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양 시장
아시아 증시 전반이 반등이 들어왔죠. 경기 민감주의 반등. 여러분들은 반등과 상승의 차이도 아셔야 합니다. 그죠?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반등하는 국면을 상승이라고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 개인 투자가는 말이죠. 가장 저점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하기 전에는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가 끝났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죠? 이 시장에 있어서의 위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제가 제2의 팬데믹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엔데믹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19가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독감하고 같다. 그죠? 독감처럼 때 되면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경제가 더 많이 좋아지겠지, 성장이 엄청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은 영국 유로 2020의 결승전 관중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보다도 확진자 수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1615명 나왔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축구 경기 다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델타 변종과 람다 변이, 남미 쪽 변이까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단기적으로는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내수라든지 우리나라는 내수 그리고 경제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의 심리적 흐름이 같이 녹아있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에 이야기했었던 성장 섹터, 구조적 성장 섹터 부분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고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쪽 섹터의 비중은 줄여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잖아요. 자, 아시아 지역 확진자 수 증가로 달러 인덱스 하락, 이 오른쪽입니다. 그죠? 환율 부분이 약세를 간다는 거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여건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반면 여기서 또 이런 나쁜 면만 있냐? 영국의 일간 확진자 수가 급격히 파란선 라인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검은색 라인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망자 수는 파란색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죠? 변종일수록 전파력은 강하고 그 강한 가운데에서 사망자 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월요일 날 핫 이슈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등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실지는 ESG와 메타버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ESG, EU 탄소 국경 조정세 오늘 발표를 하죠.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 에코프로 HN 환경 그룹에 있어서는 1등 기업. 에코프로 HN 사실 에코프로에서 분사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으로 나뉘어졌죠. 그죠? 그 당시에 에코프로를 공략을 해서 에코프로 HN을 들고 있었습니다. 15만 3천 원, 시가총액 6천억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8천억 근접했습니다. 8천억 이상에서는 매수는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러나 핫 이슈의 부분에 있어서 중심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HN이다. 자, 그 다음 메타버스 관련 부분에 있어서 가상, 증강, 혼합 현실의 대표주자 자이언트 스텝. 그죠? 그것도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이 양봉이 나왔던 위치. 그죠? 오늘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접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린랠리를 가져왔었던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유럽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입법 패키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EU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것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많이 발생시키면서 만든 제품에게는 그 부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관세라는 얘기지요. 그죠? 반대.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완화는 되겠지만 결국 피폭 부분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휴캠스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감소시키고 있고 그 감소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그죠? 기아, LG전자,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LG이노텍, SK머티리얼즈, 동아기업 이런 후성,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종목들은 탄소 배출량을 그럼 감소하는데 왜 나한테 이 기업들이 왜 좋은데? 그죠? 이런 기업들이 ESG ETF에 투자하는 자금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편입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난리가 났죠. 그죠? K배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 LG, SK 등 2030년까지 40조 원 투자한다. 7월 8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스텔란티스 그룹 그 5년간 41조 원 투자한다. 세계 4위 생산 판매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41조를 투자하면 판매량 기준 1, 2, 3위의 그룹들은 더 많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혜택은 누구입니까? 2차 전지 소재죠. 그죠? 거기다가 LNF가 테슬라형 어닝 서프라이즈 리포트가 나오면서 18% 급등하고 첨보가 5,126억 증설하면서 차세대 F전해질 시장 주도 예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포스코케미칼이 7월 8일 날 6천억을 투자하는 흐름들을 보여준 부분. 그죠? 요 자막 부분이 안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부분에 의해서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 거기다 오늘 또 LG화학이 10조 이 친환경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 그러면 가장 핫하잖아요. 핫한데 핫한 쪽에서 안 놀고 핫하지 않은 쪽에서 논다는 건 뭐예요? 시장을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 올라가서 이야기하니? 라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은 많이 올라간 종목, 섹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주특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 이야기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시장의 주도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대비 덜 오른 K배터리주 언제? 이 기준은 12일까지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9%밖에 안 올랐어요. 그때 중국은 30% 올랐고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2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키 맞추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거기에 주요 2차 전지주, 소재주 실적 전망을 보면 대부분이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엄청 좋습니다. 그죠? 양극재 에코프로비움, 특히 LNF 1,460% 증가하네요. 그죠? 10만 7천 원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잖아요. 이제는 단기적인 지지라인을 10만 7천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만 쉬어가야 될 일정 정도의 구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이실 겁니다. 야, 나는 대형주,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를 들고 있는데 그죠? 완성 셀 업체를 들고 있는 부분, 메이커를 들고 있는 부분들은 소재주 강세에, 그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내 상장에 대한 부담,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분사 계획,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소재주만큼 매력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폭스바겐 3월 15일 날 폭스바겐 데이로 내재화를 하고 각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2차 전지 바꿔라. 그죠? 메이크업 업체에서 소재 업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죠? 자, LG화 이 동그라미가 3월 15일 폭스바겐 데이의 위치입니다. 이때의 위치 90만 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지지부진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NF 3월 15일 부분 저점 만들고 그때부터 고점을 향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비단 이것뿐입니까? LNF뿐인가요?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SKC, 대주전자재료, 코스모스, 신소재, DI동일, 2차 전지 소재 부분은 대부분 신고점을 다 경신했다. 그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전략적 차이인 겁니다. 자, 수요일 날 이슈,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미 소비자 물가가 예상 상회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했고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래요. 당연하죠. 그죠? 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어떤 가장 강력한 위기 위에 나오는 지표 그 부분은 뭐예요? 현격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곰곰이 되돌아가 봅니다. 1년 전으로 그죠? 6개월 1년 전만 해도 그죠? 나오는 지표가 사상 최악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공포 느끼셨죠? 지금은 사상 최고로 좋다. 뭐 몇 년 이후로 좋다. 지나가는구나. 기저효과에 의해서 지나가는구나. 여러분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월 말에 1.746% 찍었습니다. 그때가 고점이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1.746% 고점 찍었을 때 그때 뭐예요? 이 주도 섹터들은 조정을 보였고 그때부터 뭐예요? 일정 정도 주도 섹터와의 가격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산업재 소재 경기 민감주들이 일정 정도 상승을 해준 겁니다. 일봉에서는 상승, 월봉 주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 그 부분이 나왔던 거죠. 우리 시장 오늘도 그린 랠리의 지속,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뭡니까?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효성 화학, 그리고 그 여파가 하루 더 늦게 반영되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 롯데정밀화학. 그죠? 화학업종의 힘. 이 부분이 실적 베이스를 갖게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나머지 여타 섹터 종목 부분들은 2, 4분기 실적이 나와도 3, 4분기 피크 아웃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담이 일정 정도 작용하면서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슈 많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정책 기반자가 시장에 충격 가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바라보셔야죠. 그죠? 6월 산업 생산과 그리고 수출 물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지표 좋게 나올 겁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일시적이다. 그네들 말을 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지금은 어떠한 이유라 하더라도 그죠? 지금 시장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을 일정 정도 갖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마켓으로 들어옵니다. 마켓과 섹터는 말이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 그죠? 외국인 너무 판다. 그죠? 작년, 올해, 현재까지 43조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106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개인만 사고 기관은 더 열심히 매도하고 이런 시장이면 지수 폭락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유치원 발상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분 33.4%를 보유하고 있고 약 시가총액 731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비중을 축소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렇게 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 어떤 섹터를 매수를 했느냐?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섹터, 종목. 보니까 첫 번째가 외국인 부유 업종 비중과 코스피 업종 비중을 비교했을 때 화학 업종, 그죠? 그다음 IT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IT 가전 업종 부분에 매수를 들어왔구나. 아, 이쪽 라인이 주도 섹터인 부분이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이 주식의 분류,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같은 화학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IT 이쪽으로 돼 있는 종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왜곡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사랑은 그렇다. 시장의 위험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코로나 변종이죠, 그죠? 그러나 이 또한 시간이 증명할 거고 거리두기 격상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방역을 잘한다면 그 이전의 공포 이건 아닌 거죠. 두 번째 중국의 플랫폼 규제 그건 뭐죠? 플랫폼 관련 이쪽에 한정된 부분인데 그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 그 피크아웃이 됐다라고 한다면 경기 민감주들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종합적인 경기 판단의 부분을 제시해주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미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선진국과 이머징, 빨간 부분이 이머징이고 선진국보다 이머징 쪽 라인 부분이 조금 낮다고 해서 괜찮다? 그건 아니지요. 왜? 아까 표를 보셨듯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머징 국가들 이쪽 부분이 다시 코로나 변종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 부분들 그런 부분 속에서 주도 섹터가 시장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말자. 주도 섹터는 분명히 있고 그 속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펼치다가 다시 한번 용솟음 쳤고 그 용솟음 친 부분이 또 쉬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게 기본적이다. 그 배경은 미 국채 금리가 그죠? 1.5% 이상을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장 섹터의 흐름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이버와 코스모스 신소재 그리고 화학업종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탄소 섬유도 물론 가미돼 있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 에코프로 HN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의 주도 흐름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도 섹터의 조건은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부합해야 되고 주도 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준비된 기업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을 가미된 부분을 함께 갖고 가지.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대응, 투자 기업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파괴적 혁신이 3단계, 그리고 자연스러운 기술 혁명은 없었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항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부분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익 매매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지금 시간은 제한됐고 할 얘기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시간 부족하신 부분은 잠시 후 6시 10분에 그죠? 이 조금 전에 제시드렸었던 카톡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도 섹터 2차 전지 급등 이후의 전략 그 부분 궁금하시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언제 매도할까? 그죠? 없는 분은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이번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더위 참지 마시고 더위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